마이금이 푸르메 재단 콜라보 월간 푸르메 3월의 주인공은 우리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과학자 이정모 관장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다 관장님 팬들입니다. 아하, 그럴까요? 네네. 오늘 팬클럽 모임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좀 마치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중간에 계신 한 선생님 덕분에 관장님하고 매우 내적 친밀감을 느끼고 있어요. 저 벌써 근데 시간은 꽤 지났죠. 한 15년 전, 맞아요. 20년 전, 그 정도 20년은 돼요. 안 됐고요. 예. 네, 2010년 정도 전후였어요. 예. 예. 그때 뭐 저희 학교에 오셔가지고 학생들에게 너무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닙니다. 예. 학생들이 뭐 자신감 얻고 자기 삶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저희가 했죠. 아이고, 그 다음에 아닙니다. 또 어떻게 또 만나뵐 수 있을까 했는데 그래서 텔레비전 안에 있는 분과 텔레비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가 이렇게 또 푸르메 재단 덕분에 아유. 한번 뵙게 돼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간에 우리 도서평론 하시는 이권우 선생님이 네. 저의 지인 또 관장님의 지인이잖아요. 네. 두 분은 지인 정도가 아니라 절친이시죠? 예, 또 동갑이기도 해서 2023년에는 천문학자 이명현 박사랑 셋이서 환갑 3위, 이제 환갑을 맞은 3명의 이씨라는 이름으로 전국 돌면서 토크쇼를 했어요. 작은 도서관 서점.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환갑을 맞이했는데 우리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러니까 우리 다 책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과 서점을 위해서 뭔가 해보자 하고서 다녀봤는데 뭐 도서관과 서점도 좋았겠지만 우리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몰랐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서로에게 좋은 친구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러게요. 뭐 환갑을 기념하는 여러 가지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여행을 가거나 있지만 이런 환갑 기념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다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또 저희를 아껴주셔서 서로 같이 재밌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었던 거죠. 그러게요. 그때 이금희 아나운서도 그 KBS에 계실 때 큰 그 중심을 해주셨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직업이 과학관 관장이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신다면서요? 예, 그게 그렇게 됐어요. 제가 저는 옛날에 안양대학교에 있다가 저는 공무원이 됐잖아요. 그때 너무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공간을 너무 사랑해서 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표 먼저 내고 관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쩌다 공무원이잖아요.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장 5년. 자마자 또 운 좋게 하루도 안 쉬고 서울시립과학관장 4년 하고 또 하루도 안 쉬고 국립과천과학관장 3년, 12년을 했어요. 와. 어쩌다 공무원인데 12년 동안 쉬지 않고 공무원을 했습니다. 심지어 작년 12월 달부터는 공무원 연금도 받아요. 진짜요? 네. 예. 그러니까 계속 관장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직업이 관장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예전엔 제가 그냥 과학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 어떤 행정기관에 이렇게 관리자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나름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렇게 여러 곳에서 그렇게 오랜 기간 관장님을 관장직에 계시게 했던 건 그만한 장점이 있어서겠죠. 중요했던 건 주변에 항상 좋은 사람이 있었던 거고 저는 이제 관장을 할 때 욕심을 안 내린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분 관장님들 보면 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오셨는데 항상 직원들에게 항상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관장님들이 급이 크세요. 내가 있을 때 이걸 뭐 해야지. 그러니까 뭐 해야 되니까 여태 있던 사람들은 자기 업무도 있는데 새로운 걸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한다. 관장의 역할은 뭐냐면 이 동료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공간과 시간과 예산, 조직을 지켜주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죠. 와.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능력을 그 점보다 훨씬 더 잘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내가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으니까 되게 편해요. 어차피 저분들이 하는 거니까 뭐 자기네끼리 재밌게 잘 한단 말이에요. 와. 근데 뭔가 결과가 잘 나오면 사람들은 항상 그러잖아요. 그 앞에만 보잖아요. 그 안에서 그 동료 직원들이 얼마나 어떤 걸 잘한 거 모르고 어유 관장 정말 훌륭하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와. 그래서 이것도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거를 저는 대학에서 몰랐는데 그 대학 바깥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KBS에 있을 때 승진이라는 걸 딱 한 번 해봤는데요. 그때 승진을 위한 연수를 했어요.
조직 관리를 하시는 강사님 얘기가 모두가 전문가일 때 제일 좋은 그 조직의 리더는 아무것도 안 하는 리더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셨네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막 보여요. 막, 조금만 더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되는데 만약에 이걸 저를 보고 하라 그러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가 없어요. 박사님인데 자기 전공 박사님인데 네.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근데 다 그러죠. 우리가 100점짜리 세상이 있을 때 내가 이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50점인 분야가 있어요. 이제 100점인데 우리 90점 하자 그러면 저 같으면 포기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떡해. 근데 야, 우리 다 좀 해가지고 한 70점 해보자 그러면 거기까지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70점 한 사람들은 그 다음 또 더 잘하더라고요. 자기네끼리. 예. 네. 진짜 좋은 리더십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듣고 계신 거고요. 잘 배웠습니다. 근데 또 욕한 사람들도 있어요. 네. 도대체 뭐 한 거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어? 아닙니다. 그 세월이 말해줍니다. 네. 요즘도 관장님이시라고요? 그게 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12년 동안 관장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네. 관장하다 그만뒀더니 내가 당신을 12년 동안 관장이라고 불렀어. 나 앞으로 뭐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웃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아서 계속 관장이라고 부르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제 사무실 이름의 끝에 관이라고 끝나야겠다. 근데 제 딸들이 그런 거예요. 아빠는 여러 가지 과학관에서 일했으니까 각종 과학관이라고 이름을 줘. 오. 근데 어릴 때부터 별명이 penguin이었잖아. 그러니까 펭귄 각종 과학관인 거예요. 제 사무실 이름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관장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죠. 이야, 진짜 개인 사무실 치고 이런 관이 붙은 사무실이 있을까요? 근데 약간 실패했어요. 왜요? 왜냐면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펭귄 걱정과학관 왜 홈페이지 없어요? 어떤 교육해요? 전시 뭐 하고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기자님들이 우선 뭐 펭귄에 가던 논문이 나오면 네. 저한테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 논문 보셨죠? 그 논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멘트를 달라는 거예요. 네. 제가 무슨 펭귄 전문가인 줄 알고 저는 펭귄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펭귄 전문가는 아닙니다. 아니 관장님은 진짜 전공이 뭐예요? 과학에 관해서는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저는 제일 잘하는 게 생화학, 그러니까 DNA, RNA, 단백질, 효소 이런 게 저의 전공이고 그런데 자연사 박물관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과 과학으로 만나는 거 사실 눈을 뜬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독일에 유학할 때, 그러니까 박사과정 유학할 때까지도 제가 과학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없었어요. 그냥 성적에 맞춰서 갖고 뭐 이렇게 하다가 독일에 가서 처음으로 교양과학서라는 걸 보게 됐어요. 서점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교양과학서 보면서 다른 분야, 천문학, 물리학, 화학 보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게 전체 과학에서 여기구나. 어떤 의미가 있어. 딴 걸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과학에 대해서 그냥 앞으로 과학자가 되겠어?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되겠어? 했죠. 그래서 와가지고 애들 책도 쓰고 있고 그러다가 서대원 자연사박물관 갔는데 거기는 자연사를 전시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자연사를 내가 거기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일이 그러다 하루에 2차례씩 그냥 도슨트를 했어요. 제가 관장인데요. 저랑 같이 한번 도시지 않으실래요? 그러면 뭐 싫다는 사람들 있고 대부분은 좋아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한 가족이 시작했는데 끝날 때 되면 한 20-30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쭉 하다 보니까 역사란 걸 통해서 그러니까 자연사 과학이지만 이야기에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맞아요. 역사니까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이야기가 줄거리가 있으니까 이 줄거리를 통해서 사람들과 과학의 이야기가 좀 좋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자연사 쪽의 책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약간 이상하게 소문이 나서 뭐 공룡 전문가다. 네네네. 가끔 민망할 때 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공룡 전문가 이정호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는데요. 전 공룡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 박사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룡 전문 박사님이 되게 미안하죠. 근데 그분들도 제일 다행히 그분들 너가 뭔데 어떤 공룡 전문가 행세를 해 그러면 좀 민망할 텐데 그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야 우리 바쁜데 네가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정말 좋네. 너 때문에 공룡 팬들도 많아지고.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콜라보가 잘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실제 공룡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공룡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 3가지를 명쾌하게 짚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다 오해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오해가 공룡은 크다. 두 번째 공룡은 괴상하게 생겼다. 그래서 세 번째 공룡은 멸종했다. 그렇죠. 이게 세 가지가
오해인데 오해, 예. 첫 번째 공룡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 큰 공룡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발견된 공룡이 한 2,000종 되거든요. 그 중에 1,000종은 키가 우리 무릎보다 작았습니다. 공룡이? 공룡이. 그러니까 자기가 찾았던 거예요. 어머. 근데 우리는 진짜 큰 공룡이 덩어리가 잘 발견이 되겠죠. 거기다 우리 큰 것만 좋아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있는 동물 중에서도 너 뭐 좋아해? 코끼리, 뭐 고래, 기린, 하마 이렇게 큰 거 좋아하잖아요. 작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곤충의 큰 거니까 좋아요. 두 번째가 이제 괴상하게 생겼잖아요. 네. 공룡도 뿔나고 이렇게 해요. 세 번째가 멸종됐다는 건데 네. 이게 다 오해예요. 그러니까 공룡은 멸종되지 않았거든요. 약 1만 500종의 공룡과 우리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게 바로 새예요. 네. 그러니까 새가 우리가 괴상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아니죠. 예쁘죠. 그러니까 사실 공룡의 모습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이 아니라 지금의 새와 겉모습이 상당히 비쌀 것이다. 점점 그 공룡의 전치들도 그렇게 바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오해 때문에 공룡을 좋아하게 됐어요. 전 세계 어린이 똑같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 오해 덕분에 좋아하게 됐고 또 공룡과 별이 사람들이 과학으로 통하는 관문이거든요. 일단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과학에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공룡 좋아한다, 별 좋아한다, 그러면 애들이 공부 잘하고 하면 부모님들이 걱정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애가 공룡 연구해야 돼. 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요? 맞아요. 별 연구하는데 천문에서 어떻게 공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만약에 자녀들이 공룡과 그 별을 꼭 연구하겠다. 대학에 그거 하겠다 그러면요. 무조건 하라고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공룡과 별은요. 일단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대학에만 해요. 그러니까 일단 좋은 대학, 국립대 정도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거기까지 갈 실력을 막 키워야 되는 거죠. 너 가고 싶어 이만큼 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히려 반대로 공룡하는 친구들에게 또 공룡한다고 있잖아. 꼭 지질학과 갈 필요 없어. 엄마들이 반대하면 있잖아. 딴 거 해. 의대를 가도 되고 치대 되고 분자생물에도 물리학을 해도 돼. 저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요즘 콜라보 시대잖아요. 다 모여서 공룡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있다는 꿈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꿈을 이루는 길이 직선으로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쭉 다양하게 펼쳐서 다양한 걸 배우고 오시면 됩니다. 얼마나 유연한 분인지 벌써 몇 분 안 됐는데도 얘기 나누는 순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유연함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뛰어난 상상력 아이디어가 더해진 책이 바로 찬란한 멸종인 것 같아요. 예, 재밌죠? 아니 원래 이렇게 재밌게 잘 쓰세요. 저는 너무 이 말맛도 살아있고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약을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안 쓰고 있으면 항상 안 쓰고 있잖아요, 저자들은. 네, 그렇죠. 편집자가, 생각만 하죠. 편집자가 다 이렇게 정중하게 언제 쓰실 거냐 했는데 약간 이렇게 정중하지만 딱 무게감이 있는 거였어요. 안 되겠다.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9시까지 한 챕터를 보내야겠어. 쓰는 때 무조건 처음에 일단 네안데르탈의 얘기를 썼어요. 쓰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네안데르탈이 돼 있는 거예요. 네안데르탈 입장에서 한 챕터를 순식간에 쫙 썼어요. 그리고 한 6시간 만에 딱 태국까지 딱 보냈죠. 보내고서는 며칠 동안 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근데 자기네가 막 읽어보더니 재밌다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연기에 또 칭찬받으면 또 우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자연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다음에 인간의 시각이 아니라 그 가까운 시대의 미래인부터 옛날에 뭐 바다와 그 달까지 거꾸로 거슬러 가면서 얘기를 썼는데 책을 많이 썼는데 안에 칭찬받으니까 딱 2번이거든요. 첫 번째 책 달력과 권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책하고 찬란한 멸종 딱 2번 칭찬받았어요. 재밌다.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흥미진진하고 이 표현이 그대로 소설보다 재밌고 다큐보다 감동적이다. 저 적극 동의하고요. 또 하나 너무 부러웠던 게 김상욱 교수님이 우리 시대에 이정모 관장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극찬을 하셨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저 책 쓰고 자랑 안 하고 잘 감추거든요. 이 책은 막 친구들 전화해가지고 보라고 재밌어 막 이야기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쓰면서 이렇게 재밌은지 별로 없어요. 쓸 때 다짐한 게 있었거든요. 절대로 공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연서 어려워요. 근데 내 저자도 막 공부하면서 쓰면
읽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냐. 그냥 딱 내 머리에 있는 거에서 이야기를 한 번에 쫙 쏟아내겠다. 야. 그 다음에 나중에 팩트 체크는 해야 되잖아요. 그건 나중에 하자. 그랬죠. 그냥 쭉 쓰겠다. 네. 편집자 선생님이 잘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네. 저는 오파비니아. 예. 너무 매력적이던데요. 그쵸. 네. 눈 5개 달려 있고 네. 입 주둥이에 길게 나와 있어요. 네. 예. 입 주둥이에 코끼리 팔처럼 생겨져 있고 집게도 있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아니 거의 외계 생물 같아요. 그렇죠. 근데 눈 5개 달렸고 코끼리 코 같은 주둥이가 있는 동물 못 보셨잖아요. 네. 그게 멸종 정도가 아니라 멸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촌도 없고. 그렇죠. 종속, 과목, 강문계 이런 거 배웠잖아요. 정이 모여서 속이 되고 속이 모여서 과가 되고. 근데 문은 뭐냐면 설계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동물의 설계도가 지구에 뭐 38개가 있었는데 지금 37개가 남았어요. 하나 사라진 게 바로 오파비니아 문이죠. 근데 오파비니아가 사라졌다 가지고 우리가 뭐 슬프고 그럴 일은 그러니까. 없잖아요. 사실 이 책 읽기 전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멸종이 그닥 슬픈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멸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이 아니지만 이경희 선생님 앞에 겸손한 척을 하면 저는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과학관 관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한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얼마나 훌륭하면 세계의 과학관 관장 하루도 안 쉬고 했겠냐.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지 제 동료 직원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은 다른 분을 관장으로 모시고 싶었겠죠. 하지만 모시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관장님 그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가자마자 당장 새로운 분을 모시고 오더라고요. 저는 멸종이 바로 그거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공룡을 정말로 좋아해요. 지금도 속에 공룡 티셔츠 입었고요. 볼까? 양말은 펭귄이구나. 이제 공룡을 티셔츠나 양말고 입고 다녀요. 이제 공룡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룡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이 사라졌으니까 인간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멸종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생명체의 한 90% 정도는 그 배경 멸종으로 사라져요. 배경 멸종은 뭐냐면 그냥 틈일 없이도 사라지는 거죠.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KBS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그때 나가시잖아. 자기 인생을 찾아서. 그럼 그 자리에 누가 태워지겠죠. 맞아요. 국립과천과학관도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근데 계속 나가요.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자연계도 그랬습니다. 그게 90%였어요. 자기 종의 수명을 다 누리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고 또 다음 생명체에게 생태계 빈자를 빌려준 거죠. 근데 한 10% 정도의 생명체는 그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왜 기업도 어려워지면 왜 정리해고를 하잖아요. 구조적인 위해서.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이 급격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환경이 바뀌듯이 이 지구 환경도 급격히 바뀌면 생태계가 감당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 살았던 생명이 뭐 75%, 95%가 사라집니다. 정리해고 당하는데 이게 대멸종이에요. 고생된 지금까지 지구에는 한 5차례의 대멸종들이 있었죠. 근데 그 대멸종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결국 기후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을 겪고 있거든요. 한 1950년부터. 근데 이게 특이해요. 이것도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일어났던 기후변화의 모든 원인은 자연적인 거였어요. 처음으로 인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좀 대단한 거죠. 나중에 화산이나 터져야 일어날 수 있는 걸 인간이 불과 100여 년 만에 이걸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니까 이거 오히려 간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화산 터지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우리만 변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 분들 계세요. 난 인간이 없으면 좋겠어. 근데 그건 선생님도 사라지세요. 인간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남극 상공에 오존 구멍이 막 커진다 이런 뉴스 나왔잖아요. 있었어요. 요즘 그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있었어요. 왜 안 나올까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오존 구멍이 왜 생겼냐면 그 냉장고 에어컨에 쓰는 프레온 가스 때문에 생겼거든요. 프레온 가스 때문에 뭐 오존 구멍이 생겨? 쓰지 말지 뭐.
그래서 다른 냉매 개발해가지고 30여 년 안 썼더니 정상적인 크기로 줄어들었어요. 인간은 할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죠. 오. 제가 대학 때 이렇게 뭐 비 맞고 가잖아요. 그 여학생 동기들이 뭐 되게 안타까워했어. 정말 너 비 맞으면 안 돼. 산성비야. 금이 대머리 돼. 막 그랬어요. 저 정말 대머리 됐어요. 그런데 이 대머리가 된 건 산성비 때문이 아니라 유전이고. 네. 근데 요즘은 다 비들 맞고 다녀도 되잖아요. 왜? 서울도 정상적인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문제를 해결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찬란한 멸종했는데 제가 마지막 한 얘기 뭐냐면 결국 우리도 좀 찬란하게 멸종해보자. 좀 더 자연과 잘 유지하면서 우리 할 수 있어. 너무 겁먹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좀 명랑하게 쓰고 싶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바로 관장님과 푸르메 재단의 만남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렇죠. 저는 저 푸르메 재단 정말로 좋아요. 네, 왜요? 그게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상임 이사님 어디 계십니까? 사실은 저 고등학교 동창, 대학교 동창, 종로학원 동창이에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도 왜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둘 다 공부를 잘했는데 문과 이과여서인지 몰랐고 대학 때도 종로학원 다닐 때도 몰랐고 대학 때도 몰랐고 심지어 독일에서도 같은 시기에 전 유학생으로 백경학 씨는 특파원 뭐 이런 거로 와 있었어요. 근데 그런데도 마주칠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귀국했는데 저는 푸르메 재단을 알고 있었죠. 푸르메 재단과 그다음에 그 맥주집도 알고 있었고 푸르메 재단의 그 활동에 되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되게 이런 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한 데 있구나. 독일에 있으면서 카리타스라고 하는 카톨릭 재단을 봤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리타스가 막 이런 걸 해나가면 나중에 정부가 이건 우리가 맡을 일입니다. 가져가요. 그 이상은 또 점점 세상에 대한 복지들을 넓혀가는 거예요. 복지라는 게 결국에 어려운 사람들, 외국인들, 임산부들, 뭔가 이런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드디어 우리나라 안에서 푸르메 재단은 일취월장이에요. 그래서 되게 세련됐어. 그 다음에 거기에 도와준 사람이 또 폼도 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다른 사람을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딴 데 어떻게 도와주면서 야 너도 여기 도와 이렇게 하니까 미안할 때 많거든요. 도와주지만 근데 여기는 내가 저길 도와준다는 게 당당해져.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너도 도와주잖아. 너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 다음에 폼도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 할 때 오셔가지고 같이 일합시다 그러더라고. 같이 일합시다 하는 게 몇 가지 제안을 주시는 게 과학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전을 탁 넣으면 동전 헤어리처럼 막 가가지고 과학적인 원리를 보여주는 게 있어요. 쫙 하면서 애들은 재밌어요. 근데 그게 쌓이면, 그래도 동전이 쌓이면 얼마나 되겠어. 근데 나중에 큰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어느 정도 쓰고.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거기다가 어린이 재활병원에 그냥 조그만 써놨는데 그걸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연사박물관이 빛이 나는 거예요. 자연사박물관은 이런 걸 해준대. 사실 해준 게 별거 없어요. 자립이 요만큼 낮았던 것 뿐이거든요. 이런 걸 보고서, 자기가 이렇게 사회복지에 일을 해나가는데 도와주는 사람들이 단순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코업을 한다. 코업을 하는 곳이구나. 그러니까 저기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의 경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가끔가다 새벽에 하더라고요. 이렇게. 새벽에 강연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지선아 미안해. 그러니까 이지선 교수님. 제가 그 강연을 했어요. 강연을 하고서 강연 좀 받아가지고 갔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이지선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이제 강연을 초대했어요. 너도 와서 봐라. 근데 제가 앞에서 봤는데 정말 뭉클했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냥 감동을 받았죠. 감동 받아서 그날 제가 집에 가서 내가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내가 사실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생각에 내가 내 인생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액수란 돈을 딱 떴어요. 이렇게 1,000만 원, 1,000만 원 넣었는데 나중에 나도 그거 끝났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 신문에 나왔나 봐요. 신문에 나왔고 나도 못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보고 우리 교회 이정마 안수 집사가 무슨 클럽에 들렀다. 근데 그 클럽에 들어있는 무슨 액수가 1억이라는 거야. 근데 웃긴 거 저희 1,000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약간 이게 야로가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뭐죠? 어떻게 된 거죠? 그냥 1억이 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제가 1억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저는 1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네. 1,000만 원밖에 1,000만 원 하고도 집에도 얘기도 못하고 그냥 막 이렇게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억을 채워야죠. 이게 뭡니까 지금? 예. 그래가지고 약간 당했다는 느낌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일단 저는 그런 돈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 가족의 가장이에요. 네. 그거는 장인 장모님도 모시고 살아야 돼. 네. 또 아프셔. 그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 강연 이걸 해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귀에서 좋은 게 과학 강연 다니면서 네. 강연 착착착 모아서 계속 할부금 갚듯이 갚아 나갔어요. 그러면서 결국 1억 원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절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추천하는 방법이 아닌데 하고 나니까 이제 뿌듯하고 그냥 털었어. 그래서 저 걱정이 잖아요. 만약에 여기 이사님이 한 김에 좀 퇴직했으니까 뭐 퇴직금 받잖아 하면 더 해야지 뭐지 그러려고 했어요. 한 달에 3만 원 낸 건 충분한 거야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그 사이에 그러고 다니면서 제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과학을 만들어 가면서. 그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니 이런 말 들어요. 네. 최고까지는 안 들어도 10명 안에 들 거예요. 최고죠. 네. 근데 그 10명을 드는데 내가 거절되는 게 아니라 수업료가 필요한 거거든요. 수업료가 필요한데 저는 이 수업료하고도 남은 액수였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이렇게 까방권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까임 방지권. 네. 정보 넣고 우선 쟤는 그 까임 방지권 몇 년은 줘야 돼, 몇 번은 줘야 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겁없이 얘기하고 막 다닙니다. 내가 최고의 이런 하고 다닌 이야기가 아시아 최고의 과학관 한자 한 얘기가 까방권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준 거냐? 푸르메 재단이 저한테 준 거예요. 와. 근데 그렇잖아요. 처음에 시작한 게 병원에 맨날 했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종로구에 있는 조그만 외래병원이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종합병원을 입원하는 병원을 짓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큰 매력이 뭐였냐면 병원을 짓는데 이런 병원 들어오면 동네 사람이 좋아할까?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병원이 아닌 거잖아요. 큰 병원이 들어가게. 그러다가 재활을 받아야 되는 친구들이고 사람들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의 동의를 이뤄내는 방법이 뭐냐면 수영장을 동네 사람들에게 개방하는 그 다음에 그 주차장도 같이 쓰게 하고 그러니까 이 푸르메 재단은 일머리가 있는 데다 맞아요. 예. 그리고 딱 꽂히잖아요. 여기 꽂혔는데 여기만 꽂힌 게 아니라 관역이 커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또 한번 크게 매력을 느꼈어요. 이런 데도 이거 딴 사람들 배워야 되는데 정부도 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뭔가 할 때마다 왜 갈등을 일으키지? 그 갈등을 없애게 하는 일이 정부의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푸르메 재단이 하는 일은 그 갈등을 없애면서 사람들에게 문제의식도 심어주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도 가봤어요. 그 여주인가? 쇼쇼팜. 네. 거기 제가 갔을 때는 그래서 몇 년 됐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방울토마토하고 버섯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서서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근데 최첨단이에요. 첨단 농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좀 되게 길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해준다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재활을 시켰다는 게.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죠. 살게 해주는 거잖아요. 살게를 부모님들이 언제까지 그 친구들을 다 들고 살겠어요. 언젠가 더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스스로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이 공장, 이 농원 자체에서도 자기의 직장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하는 걸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딴 데 가서 충분히 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커리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푸르메 재단의 그 팜에서 온 출신이야. 이런 것들은 몇 년 지나고 하면, 거기 출신들은 써도 돼. 써도 되게 일을 잘할 거야. 라는 식의 되겠죠. 난 이런 게 그냥 도마다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상당한 많은 부분들은 앞으로 정부가 떠맡아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다 못한다 그러면 재정 지원을 해줘서 좋은 여기 조직이 있으니까 이분들의 노하우를 퍼지게 한다든지. 저는
그 되게 존경하는 네. 이렇게 드리는 기분이에요. 네. 자꾸 이렇게 하시면 여기 보이잖아요. 잘 활용해 주십시오. 써주십시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정모 관장님처럼 고액,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의 고액 기부자가 4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더 미라클스의 그 멤버세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침에 만나서 식사하시면서 강연을 듣고 하시는 거죠.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미라클 클럽의 그 분들에게 많이 배워요. 네. 그분들이 뭐 돈이 막 있어가지고 내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돈이 많다고 해서 쉽게 내는 건 아닌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다 자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자기 스토리를 갖고선 내가 여기 내야 되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스토리에 논리적으로 그 이야기를 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면 되게 많이 배워요. 정말 많은 거고요. 또 친구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나도 너처럼 빨리 돈 모아서 이렇게 기부할래. 그런 거예요. 내가 좀 생각을 순서를 바꿔볼 필요도 있다고 얘기해요. 딸이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는데 이제 큰 딸이 학생 때,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화가로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학생 때도 막 여행을 좋아해요. 그럼 돈을 모아서 여행을 하잖아요. 이 친구는 반대예요. 일단 여행을 가요. 네. 그 다음에 모아서 갚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 가야 되는데 내가 왜 모아서 가냐는 거지. 어차피 돈이 저기 갈 건데 일단 가고 그걸 채워 넣으면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왜 행복을 1년을 미루는데 행복 먼저 쓰면 되지. 왜 행복을 미룰 이유가 없어? 내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기부라는 것도 되게 자기의 행복감을 엄청나게 높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행복감을 오늘의 내일로 미룰 필요가 없다. 근데 내 삶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가면 일단 기부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미루는 거야. 내가 1년 후에, 2년 후부터 행복할 거냐. 남은 인생이 20년인데 그러면 18년밖에 행복하지 못하는데 오늘 냈으면 20년을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처럼 월급으로 괜찮아요. 하다가 못한다 가지고 거기서 뭐 추진하는 거 아니니까요.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살다 보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00원 정말 큰 돈입니다. 저는 3만 원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3만 원부터 하는 것도 괜찮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1980년대도 10,000원이었는데 2025년 됐으면 이제 3만 원 해도 됩니다. 좀 들었어요. 관장님. 네. 관장님이 유쾌한 과학자인 거 알고 있었고요. 네.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국내에서 거의 초창기에 멤버셨고 네. 이 분야를 만드셨고 당연히 이 분야의 최고인 것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건 오늘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혼자 맛보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는 것이다. 그렇죠. 이거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참 그런 거 있잖아요. 슬픔은 나누면 네. 줄어들고 네. 행복은 기쁨은 나누면 커진다잖아요. 어른들 말 틀린 게 없어요. 네. 정말 오늘 행복을 여러분 많이 나눠 가지시기 바랍니다. 월간 푸름의 행복한 마음으로 이정모 관장님과의 만남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